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전국 폐기물의 18%가 청주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주에 또 다른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민 의견 청취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연정리의 한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엔 하루 94톤 용량의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체는 최근 금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소각장 신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각장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경 5km 안에 보육과 교육시설 11곳이 밀집해 있는데도 2년 전 소각장 추진 당시부터 주민 열람 공고는 물론 의견 청취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 이듬해 수소문에 의해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소각장의 용량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시설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실제로 청주에 이미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는 절반이, 신설 소각장 가운데는 3분의 2가 100톤 이하의 용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이 또는 이런 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100톤 미만의 소각장의 경우 열람 공고 절차가 없다 보니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얼마나 유해한지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각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된 게 없더라고요. 금강유역 환경청이 까다로운 절차를 피한 이번 신설 소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이면 청주시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요즘 동충주역 논란을 보면 정치는 정말 어려운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한다고 다툼이 되는 현실을 보면 정치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리스크라는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 의원들이 동충지역 논란은 조기룡 충주시장이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동충지역 유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전 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충청북도가 반대하면 동충지역 유치 운동을 접겠다는 발언이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면은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 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 여야를 구분짓지 않고 제 몫을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동충지역 사업을 불수건에 졸속 추진하다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또 충청북도와의 불협화음도 꼬집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관계부처와 맨투맨식 설득을 요청했는데 충주시가 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들의 시시비비는 유권자들에게 열의 아홉 뜬구름 잡는 말싸움에 불과하고 동충지역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과 5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LG화학의 청주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LG화학의 대규모 투자로 청주 공장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LG화학 측이 충북에 대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며 2021년까지 투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 강원, 호남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강호축 발전 포럼이 9월 출범합니다. 포럼에는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충북 등 8개 시도와 6개 연구원이 참여해 강호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강호축은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에서 소외됐던 강원과 충청, 호남을 개발하자는 내용의 초광역 발전 개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공항 유관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을 찾는 외국 관광객 대부분은 서울이나 제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운용하려면 그나마 오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12개 정기국제선 가운데 오전에 도착하는 노선은 단 한 편입니다. 당일 관광 상품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인바운드로 왔을 때 과연 이렇게 돌고 충북 지역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인지 좀 시간대가 조금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생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인바운드 관광 유치하기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련할게요. 인바운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깊숙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항 시간대가 다양해져도 가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단양이나 법주사 등 충북의 대표적 명소는 시간이 오래 걸려 외국 관광객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뷰티, 의류 등 특수목적 관광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수목적 관광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이 외국인 유치 여행사 또 의료관광 유치업자 등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스케줄에 쫓기지 않고 비교적 오래 머물 수 있는 자유관광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단체도 많지만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별 관광객들은 여전히 서울, 부산, 제주 중심으로 돼 있어서 유관기관들은 오랜 수건인 청주공항을 활용한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즉석 가정간편식 시장이 한 해 5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여름 보양식인 즉석 삼계탕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 삼계탕의 종류는 수십여 가지에 달합니다. 충주의 한 마트의 경우 여름 성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반응을 보고 싶어서 소수만 진열을 해놨는데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 비해 많은 상품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루 기준치인 2000mg에 육박하는 등 평균 1497mg으로 한 끼 식사가 하루 섭취량의 7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된 영양 성분이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나트륨 저감과 영양 성분 미표시에 대해 제조사들이 자율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14개 제품 중에서 11개 제품이 국물보다 건더기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는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소비자원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석 삼계탕 조리와 섭취 시 조미료와 소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암행 순찰차를 사고가 잦은 국도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암행 순찰차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인 충주와 괴산 간 3번 국도와 진천 청주 간 17번 국도, 진천 음성 간 25번 국도 등에서 운영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경찰 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 형태로 순찰차를 피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데 효과가 높습니다. 2019 청원생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청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와 충북소주, 롯데주류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충북소주와 롯데주류는 입장권 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충북소주 시원한 청풍 1000만 병에
축제 홍보 라벨을 붙이는 등 축제 개최에 협력하게 됩니다. 청원생명축제 추진위는 행사장 내 충북소주와 롯데주류 제품 이미지 마케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청주 전파관리소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 어린이 초청 전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전파의 기본 개념과 원리 소개부터 VR 체험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당했고 망상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정재근 UN 거버넌스 센터 원장 특강이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성에서는 전국 한우협회 음성군 지부 창립 기념식이 오전 11시 설성공원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도 흐리고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8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9도 등 2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